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마 기간 동안에 꼭 수확해야 될 텃밭작물 2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기간 하게 되면 텃밭에 나가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작물을 수확해 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봄작물을 4월달과 5월달에 많이 심어주시는데 이렇게 봄에 심은 텃밭작물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수확 가능하기 때문에 장마 기간과 맞물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키운 농작물들을 장마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오늘은 장마 기간, 그러니까 7월 달에 꼭 수확해야 될 텃밭작물을 소개해 드릴 거고, 꽤 많은 텃밭작물들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이 중 본인이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마 기간 동안에 텃밭에 방치하지 마시고, 장마 기간 동안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꼭 수확 진행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장마 기간 동안에 꼭 수확해야 될 텃밭작물 22가지를 소개하기 전에 장마 기간을 좀 짧게라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평균 장마 시작일을 보게 되면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월 25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6월 23일,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6월 19일 정도에 평균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올해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5일에서 7일 정도 더 늦게 이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조금은 늦게 장마가 시작된 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 종료일 또한 좀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텃밭 가꾸기를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장마는 언제쯤 끝날까요? 중부 지역의 경우에는 7월 26일 정도에 장마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7월 24일, 그리고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 정도에 장마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마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31.5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31.4일, 그리고 제주지방이 가장 길게 장마가 이어지는데요. 32.4일 정도 장마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마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비가 내리지 않는 날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때를 이용해서 오늘 소개하는 22가지 텃밭작물을 꼭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중부지방 기준으로 했을 때 17.7일 동안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7일, 그리고 제주지방 같은 경우에도 17.5일간 장마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을 환산해 보게 되면 13일에서 14일 정도가 되거든요. 바로 이 기간을 이용해서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은 수확해 주시고, 그리고 이때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도 있으니까요. 이때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들을 이 기간을 이용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온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장마 기간 동안에 꼭 수확해야 될 텃밭작물 22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추인데요. 고추는 풋고추용 전용 고추가 있고, 그리고 홍고추 전용 고추가 있는데요.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풋고추용 고추를 심어주시는 것이 참 좋고요. 그렇지만 텃밭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홍고추 수확을 위한 조금은 대가종의 고추를 심어주시면 참 좋은데요. 장마 기간 초입에는 풋고추를 꼭 수확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마 기간 말쯤이 되게 되면 홍고추 천물을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고추를 수확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작은 텃밭에서 풋고추용 고추를 재배한다라고 한다면 장마 후입으로 갈수록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마 초입에 장마 빗물을 빨아먹고 풋고추가 폭풍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 초입부터 이 풋고추를 꾸준히 수확해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작물로 멜론인데요. 멜론은 아마 작은 텃밭에서 많이 심어 재배하지 않는 그런 텃밭작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우에는 5월달에 모종으로 멜론을 꾸준히 심어 재배하는데요. 가지치기 하지 않고 방임으로 키워도 모종 한 주당 한두 개 정도의 멜론을 수확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잊지 않고 심는 텃밭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멜론 또한 5월달에 모종으로 정식했다라고 한다면 장마 기한인 7월달에 꼭 이 멜론을 수확해 드셔야 되고요. 적기를 놓치게 되면 겉 모양에선 알 수 없지만 흔들어 보게 되면 안쪽이 모두 골아서 물소리가 날 정도이기 때문에 꼭 7월달 장마 기간 동안에 이 멜론을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또한 5월달에 모종으로 심어줬다라고 한다면 장마 초입부터 꼭 브로콜리를 수확해 드셔야 돼요. 보통 브로콜리 하게 되면 한 모종당 하나의 브로콜리만 수확해 먹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브로콜리는 수확 방법만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꽤 오랫동안 꽤 많은 브로콜리를 수확해 드릴 수가 있으세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달린 브로콜리를 일단 수확해 드시고요. 그리고 곁가지에 나와 있는 작은 브로콜리를 계속해서 키워가지고 수확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곁순에서 나온 브로콜리를 지속적으로 수확해 먹게 되면 꽤 오랫동안 브로콜리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로 양배추인데요. 양배추 또한 5월달에 모종으로 종식했다고 한다면 70일 정도를 키워가지고 장마 기한 동안에 보통 수확 진행하게 되는데요. 양배추를 5월에 심어서 60일에서 70일 정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양배추 통이 크게 자라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장마 기한 동안에 꼭 수확 진행해서 재배를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양배추를 수확하고 텃밭을 정리한 이후에는 또 다른 작물을 심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 작물은 양배추와 정말 비슷한 배추인데요. 보통 5월달에 모종으로 심었다고 한다면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또는 장마가 시작된 초입에 이 배추를 수확해 드릴 수 있으세요. 봄배추는 많이 심어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 봄배추를 5월달이 아닌 보통 3월달에 심어 재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 기간이 아닌 빠르면 보통 봄배추를 심어 재배하는 5월달에 이 배추를 수확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배추 모종을 5월달에 많이 심어주기 때문에 5월달에 이 배추 모종을 심었다고 한다면 장마 초입에 꼭 이 배추를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오이인데요. 오이 또한 5월에 모종으로 심어주는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지요. 오이 모종을 심고 2개월만 키워도 충분히 첫 수확이 가능한 것이 이 오이인데요. 장마 기간 동안에는 장마 빗물을 빨아먹고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가지를 상부로 유인해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은 작은 사이즈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이 오이를 수확해 드셔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게 되면 원치 않게 늙은 오이를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장마 기간 동안에 텃밭에 오실 때마다 이 오이를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작물은 가지인데요. 가지 또한 7월달 장마 기간 동안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인데요. 물론 5월달 정도 이렇게 이른 봄에 심어줬을 경우이고요. 저희 경우에는 가지를 조금 늦은 6월달에 심어줬는데요. 이렇게 늦게 가지를 심었다고 한다면 7월달 장마 기간 동안에는 가지를 수확해 먹을 수 없을 수 있지만 보통 5월달에 가지 모종을 심어주기 때문에 장마 기간 동안에 오셔가지고 이 가지를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당근인데요. 당근은 봄 재배와 가을 재배가 가능한데 보통 전국적으로 4월달에 파종해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4월달쯤에 당근 씨앗을 파종했다라고 한다면 장마 중반에서 장마 후입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중순에서 7월 말 정도에 이 당근을 수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인데요. 일반 토마토가 됐든 방울토마토가 됐든 장마 기간 동안 오셔가지고 토마토를 꼭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한 화방에 토마토 또는 방울토마토가 모두 익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빨갛게 익은 것을 우선 따서 수확 진행해 주세요. 말 그대로 한 송이의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익은 것을 낱개로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방울토마토는 장마 기간 동안에 열과 현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에요. 열과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틈에 햇빛이 또 찌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열매가 갈라지고 터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이와 같은 현상은 완숙된 토마토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송이의 토마토가 모두 익은 뒤에 수확하지 마시고 꼭 익은 것부터 낱개로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작물은 옥수수인데요. 옥수수는 빠르면 4월달부터 늦게는 장마 기간인 7월 초까지도 씨앗 파종 가능한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통은 가장 많이 이 옥수수를 씨앗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는 달이 4월달과 5월달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옥수수를 심었다고 한다면 장마 기간 중간인 7월 중순에서 7월 말에 이 옥수수를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얼갈이 배추인데요. 얼갈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연중 재배가 가능한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봄에 심었다고 한다면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더 단축되고요. 아마도 6월 초쯤에 이 얼갈이 배추 씨앗을 파종했다고 한다면 지금쯤인 장마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성장해 있을 거예요. 수확을 미루지 마시고 장마 기간 동안에 이 얼갈이 배추를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얼갈이 배추와 함께 많이 심어주는 텃밭 작물이 있죠. 열무 또한 얼갈이 배추와 재배 기간이 비슷하니까요. 수확을 미루지 마시고 장마 기간 동안에 이 열무를 수확해 드시게 되면 장마 빗물을 빨아먹고 자란 연한 열무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수박인데요. 수박은 애플수박, 복수박, 망고수박처럼 과일 사이즈가 작은 그런 수박 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구입해 먹는 것은 대부분 접목한 수박이에요. 이렇게 통이 큰 수박 같은 경우에는 장마 기간이 아닌 장마가 끝난 8월달 정도에 수확 진행하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애플수박이나 복수박, 망고수박 같은 경우에는 재배 기간이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장마 기간인 7월 중순에서 7월 말 정도에 모두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애호박인데요.
대과종의 동요호박이나 조선 애호박처럼 늙은 호박까지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호박 품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애호박 품종까지도 장마 기간 동안에 이 호박을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장마 빗물을 빨아먹고 폭풍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수확을 미루지 마시고 장마 기간 동안에 작게라도 애호박이 달렸다라고 한다면 꼭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애호박 전용 모종이 아닌 동요호박이나 맷돌호박처럼 늙은 호박을 목적으로 하는 호박 품종이라고 한다면 일부를 남겨가지고 늙혀 주셔야 되겠지만 모든 호박을 늙은 호박으로 수확해 드실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이즈가 큰 호박 품종의 모종을 심었다 하더라도 장마 기간 동안에 오셔가지고 수시로 애호박을 수확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작물은 깻잎인데요. 4월달에 잎들깨용 씨앗을 파종했거나 또는 5월달 정도에 잎들깨 모종을 심어줬다고 한다면 상추와 마찬가지로 하단잎부터 꾸준히 수확해 드시면 되고요. 장마 기간 동안에는 빗물을 빨아먹고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 수확하실 때 잊지 않고 이 깻잎을 수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깻잎과 함께 상추 또한 장마 기간 동안에 수확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상추 모종을 4월달이나 5월달에 심었다고 한다면 장마 초입에 모든 상추를 수확해 드시고 아마도 뿌리까지 뽑아버렸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런데 6월달 정도에 여름 전용 상추 모종을 심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장마 기간 중인 7월달이 상추 수확하는 적기가 될 수 있으세요. 물을 좋아하는 상추가 빗물을 빨아먹고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이 상추를 수확해 드셔야 되고, 그리고 수확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여름 전용 상추라 할지라도 잎이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상추잎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수확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물을 정말 좋아하는 공심채인데요. 공심채 씨앗을 5월달 정도에 파종했다라고 한다면 6월달 성장 속도와 그리고 7월달인 장마기한 성장 속도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6월달 성장 속도만 고려해가지고 7월달 수확을 늦추게 되게 되면 어린아이 키만큼 성장하는 공심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장마 초입부터 이 공심채를 지속적으로 수확해 드셔야 됩니다. 공심채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수확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심채는 공심채 하단을 잘라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잎을 5장 정도 남겨두고선 수확 진행하게 되면 남겨진 잎 사이사이에서 다시 겹순이 자라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공심채를 수확하게 되면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수확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장마 기한에 오셔서 이 공심채를 수확해 드신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이 공심채를 수확해 드셔야 됩니다. 다음은 호박잎인데요. 어떤 품종의 호박이 됐든 이 호박잎은 수확해 드실 수가 있지만 보통은 맷돌호박이나 동요호박처럼 대과종의 품종에서 달린 호박잎이 더 연하고 맛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 동요호박, 호박잎인데요. 장마 기간 동안에 줄기가 폭풍 성장하고 그리고 줄기 사이사이에서 호박과 함께 호박잎도 달리게 되는데 이때 호박잎을 꼭 수확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마 기간 동안에 호박잎을 수확해 드시게 되게 되면 영양가 많은 호박잎을 먹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호박잎을 수확하면서 잘려진 줄기와 그리고 호박잎 덕분에 오히려 통풍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확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배 과정에서도 꼭 해줘야 될 호박잎 따기이니까요. 장마 기간 동안에 잊지 않고 이 호박잎을 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낭콩인데요. 강낭콩 또한 장마 기간 동안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떡밭작물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게 되면 장마 빗물을 빨아먹고 강낭콩에서 싹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어느 정도 익은 강낭콩이 있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꼭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복분자인데요. 아마도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수에 속하기 때문에 복분자가 심어진 텃밭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복분자를 설명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장마 기간 동안에 수확하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텃밭 주변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복분자를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양가도 풍부하고 그리고 별다른 병충해도 없기 때문에 초보자도 충분히 유기농으로 이 복분자를 재배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수확 시기는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인 6월 중순에서 6월 말 그리고 장마 기간이 되는데요. 일찍 달린 복분자부터 검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확을 늦추게 되게 되면 장마 기간 동안에 완숙된 복분자가 아주 쉽게 녹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저장성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장마 기간 동안에 틈틈이 오셔가지고 완숙해서 익은 복분자부터 우선적으로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작물은 빗물을 아주 좋아하는 미나리인데요. 워낙 빗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마 기간 동안에는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 기간 동안에는 조금 작게 자랐다 하더라도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미나리를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추인데요. 부추 또한 장마 기간 동안에 빗물을 빨아먹고 빠르게 성장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수확을 미루지 마시고 장마 기간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 이 부추를 수확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마 기간 동안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작물 22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어떤가요? 혹시라도 텃밭에 심어져 있는 텃밭작물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애써 키운 텃밭작물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